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이번 악기 6화 재밌게 보셨나요? 작가님은 이번 화에 지금까지의 궁금증들을 해소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대박 단서들을 여럿 넣어놓았습니다. 우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염해상의 어머니는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 악의 기운을 누를 수 있는 금줄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 악의 기운을 눌러야만 했을까요? 당시 어린 염해상에게 악귀가 씌었었던 겁니다. 엄마가 멀리 도망쳐 악귀를 봉인하려는 찰나 하필 그때 깨어난 염해상 자신의 악귀 그림자에게 엄마는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염해상 자신이 엄마를 죽인 셈이기도 합니다. 구산영이 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였듯이.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은 염해상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 할머니인 나병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이미지와는 달리 완전 반전 츤데레 착한 캐릭터가 나병이입니다. 병실에서 네 엄마 죽었다 싸늘하게 말했던 건 완전 츤데레적으로 손자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너한테 들어있던 악귀 그림자가 네 엄마를 죽였다 라고 말해줄까요? 평생 죄책감에 살라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염해상을 위한 차갑지만 따뜻한 6글자 네 엄마 죽었다. 나병이가 반전 캐릭터라는 걸 입증하는 인상 깊은 회상씬이 이번 화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나병이에게 찾아간 어린 염해상.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병든 개새끼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또한 손자를 생각하는 대사입니다. 염해상은 어린 시절에 많이 아팠었죠. 아픈 나를 이끌고 엄마가 어딘가로 도망치듯이 데려갔다 라는 대사가 오래전에 나왔었고 실제로 내내 아픈 듯 누워있는 모습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악귀에 씌여서 아픈 겁니다. 이번 화의 구산영이 아버지가 쓰던 방에서 구강모의 약봉지를 찾아냈습니다. 무려 61분. 작가님이 대놓고 던져준 강력 단서. 구강모처럼 악귀에 씌이면 아프다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어린 염해상도 아팠다. 악귀에 씌여서 염해상도 아팠던 거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나병이는 손자가 그것을 극복하길 바랄 겁니다. 잠시 후 자세히 밝히겠지만 결국 악귀는 나병이가 처리해 주었고 그럼 남은 바램은 손자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걸 겁니다. 차갑고 정글 같은 대부업계에서 냉철한 리더십까지 겸비한 중형 캐피탈 대표로 살아온 나병이입니다. 이제 병들지 말고 강하게 커라 라는 속마음을 병든 개새끼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라고 차갑게 내뱉는 것이 그의 캐릭터상 더욱 적합하고 매력적입니다. 쭈뼛쭈뼛 다가오는 13살 어린 시절의 염해상.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물건들을 묻고 계셨어요. 나병이가 답합니다. 또 그 붉은 댕기 얘기니? 얘기했잖아. 네 엄마가 죽은 곳에서 그딴 건 발견되지 않았어.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강한 부정은 때론 강한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병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는 듯한 대사입니다. 제가 나병이를 대신해서 염해상 어린이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엄마가 죽은 곳에 다 있더라. 붉은 댕기, 흑고무줄, 푸른 옹기 조각 다 있었는데 내가 김치원을 시켜서 그것들을 찾아온 후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 눌러서 안전한 곳에 묻어두었다. 네가 그때 본 도망치던 남자의 뒷모습은 사실 김치원이었다. 이번 화에 나온 핵심 중요인물 김치원, 그의 아들인 김우진과의 사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김치원이 95년 당시 그때 했던 일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치원은 현재 중형 캐피탈의 부사장, 나병이가 시키는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나병이의 오른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병이의 집에는 상당히 많은 경호 인력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주변을 경계한다는 것인데 자기 아들이 죽은 날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도망치듯 어딘가로 급히 가는데 나병이가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김치원을 붙였을 겁니다. 의심이 아닌 걱정 때문에 붙였을 겁니다. 김치원은 염해상의 엄마가 죽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병이가 시킨 대로 그 물건들만 챙겨서 급히 현장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 물건들만이 손자에게 씌인 악기를 없앨 수 있다는 걸 엄마는 물론 나병이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염해상의 엄마가 어떻게 알고 무속인을 찾아가 악의 기운을 누를 수 있는 금줄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걸까요? 당시 이쪽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였던 구강모 교수에게 솔루션을 받았었던 겁니다. 악의 기운 눌러서 자식 살리려면 그 물건들의 금줄을 감아서 각각의 장소에 묻어라. 그 방법을 염해상의 엄마가 알게 됐고 정보에 능한 나병이 또한 알게 됐겠죠. 하지만 염해상의 엄마는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 실패하였고 나병이가 뒤를 이어서 대신 해준 걸로 보입니다.
푸른 옹기 조각이 묻혀있는 땅을 어느 회사가 매입했다고 나왔는데 떠오르는 회사가 나병이의 회사밖에 없죠. 나병이가 악의 기운을 누르려는 반전 캐릭터임이 더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즉 엄마가 못다한 일을 나병이가 대신했고 그 덕에 염혜상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염혜상 어린이의 추가 질문 살펴봅니다. 왜 날 데리고 그런 데까지 가신 거예요?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질문에 나병이는 여전히 딱 잡아댑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건 너잖아. 나병이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 역시 제가 답하겠습니다. 왜 날 데리고 거기까지 갔나? 생각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들 데리고 급히 떠난다는 건 그럴 만한 급하고도 충격적인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건 바로 염혜상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누가 죽였을까요? 그리고 작가님은 그래도 중요한 인물인 염혜상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은 건데 왜 유독 그 죽음의 이유는 일부러 감추듯 보여주지를 않는 걸까요? 염혜상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넘어서는 공포 수준의 사건이라 아들의 악귀를 잠재우기 위해 엄마는 급히 떠나야만 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돌고 도는 악귀. 얼마 전부터는 구산영에게 붙어버린 악귀가 아버지인 구강모를 죽였고 얼마 뒤 할머니까지 죽였습니다. 구강모는 잠들기 전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만큼 인물 소개처럼 다정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는데 그런 소중한 아빠를 딸에게서 뺏어간 게 악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염혜상의 아빠 또한 아들과 공놀이해주는 다정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염혜상 악귀가 죽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고 구강모 교수가 알려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아픈 염혜상을 데리고 급히 떠나는 엄마. 이때 염혜상이 문을 열어서 악귀가 들어온 것 마냥 연출을 해놨지만 다시 보시면 악귀 그림자는 염혜상과 한 몸입니다. 구산형 그림자가 그러하듯 염혜상의 몸에 완전히 가까이 붙어 있었죠. 28년 만에 다시 만난 머리푼 악귀가 염혜상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엄마 누가 죽인 걸까? 너? 나? 나병이는 그래서 손자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염혜상 어린이의 다음 질문 살펴봅니다.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처음에는 거울에서만 보였는데 이젠 그냥도 보여요. 나병이는 간결하게 두 글자로 답해줍니다. 닥쳐.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그딴 소리 입 밖에 내지마. 완전 쌀쌀 맞지만 완전 감동적인 답변.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손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또 분명한 건 거울에서만 보였던 악귀가 나중에는 그냥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악귀의 시인 구산영 또한 거울이 아닌 직접적으로 귀신을 보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건 나병이의 인물 소개입니다.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인물 소개 속 세 글자를 통해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나병이, 해상의 친할머니이자 중형캐피탈 대표. 첫째 줄에는 친할머니, 즉 염혜상의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써 있는데 마지막 줄에는 외손자라고 써 있습니다. 외손자는 딸이 낳은 아들이니 죽은 염혜상의 엄마가 나병이의 딸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염혜상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병이라는 복잡한 말이 됩니다. 친할머니인데 외손자, 함께 성립될 수 없는 단어를 굳이 애써서 조합해보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86년 키워 손자까지 봤는데 내 아들이 알고 봤더니 딸이어서 딸이 낳은 친손자도 외손자로 변경 신청할게요 라고 말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86년간 몰랐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럼 처음에는 아들이 아들을 자기 배로 낳았다는 건데 신체 구조상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무성생식 히드라예요? 할머니 누구예요? 라고 물을 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저런 특이한 단서를 과연 괜히 넣어놨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BS 홈페이지 관리팀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 실수로 보이니 고민해본 시간도 아까워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염혜상과 나병이의 대화를 통해서 염혜상이 악귀에 씌여 아빠와 엄마를 죽였고 엄마가 못다한 악귀 봉인을 할머니인 나병이가 대신 해주어서 염혜상이 결국 악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 대화뿐 아니라 현재 시점의 둘의 만남도 인상 깊게 나왔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의 대저택을 찾은 염혜상이 어린 시절의 일과 자기 엄마가 갖고 있었던 물건들에 대해 묻자 나병이는 싸늘하게 말합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예 소리를 질러버리죠. 어린 시절 얘기를 못해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댕기와 옹기 조각에 대해 묻는 염혜상에게 지나치게 발끈하면서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손자를 아끼고 위하던 할머니가. 저는 염혜상 또한 민속학 교수가 됐다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민속학 교수는 무속신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잘못하면 실제 그 악귀와 맞닥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구광모 교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관심과 연구는 몰두와 집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기 자신이 악귀의 시인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었죠. 나병이도 어렵게 악귀에게서 구한 외손자 아니 친손자 염혜상이 언젠가부터 민속학을 연구한다 하니 그 끝을 잘 알고 있는 나병이는 그것만은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혜상은 엄마를 죽인 악귀를 파헤쳐야 하니 민속학을 더 연구하고 나아가서 교수까지 됐다면 지금의 적대적인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오래전 어린 염혜상에게 씌었었고 지금은 구산형기가 있는 머리 푼 악귀가 제목 그대로 무조건 악한 악귀는 아닐 겁니다. 어른들에 의해 희생당한 불쌍한 아이의 혼이기 때문에 이름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겁니다. 반대로 다른 어른들, 염혜상의 엄마와 나병이는 어린 염혜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숨마저 희생한 어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어른들의 잘못을, 한쪽에서는 어른들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 결말이 있을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